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8.49%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갑작스럽게 21선도 이탈하면서 급락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왜 떨어지는 겁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자체가 그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개파락한 상태에서 21선 밑에서 시작하면서 오늘 6.49% 정도 밀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받으면서 급락이 연출됐었던 상황이고, 자, 보시다시피 해외 증시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나스닥이 이전에 잘 지켜주고 있었던 이런 전저점을 금요일장에 이탈을 하면서 하락이 연출이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영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받았었던 상황.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따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는 어떻게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해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구간은 명백하게도 기회의 구간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는 여러분들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주식이 아니다라고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적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면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도 어떤 이슈였습니까? 여러분들 가스터빈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나오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고, 추가적으로 이 마누가 프로젝트, 그러니까 미국과의 원전 협력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튀어서 올라왔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기회의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을 연출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 기회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기회까지 댓글 같이 달아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이 영상에 달린 댓글 개수를 지켜보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최근에 보시다시피 개인분들이 이렇게나 매도를 쏟아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다라고 해서 매수세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영상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개인분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윗꼬리가 발생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영상 추천받아 보신 개인분들이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서 만약에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못 올라가게 방해하지 않도록 댓글에 기회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이 단기적인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일반적으로는 21선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언젠가부터 21선을 훼손하고 나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요런 캔들 흐름을 참으로 많이 연출시켰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런 구간에서도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급락이 연출됐었던 21선, 자, 그러면서 앞전에도 보시다시피 21선 아무렇지도 않게 훼손해줬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면서 21선을 수복해주나 싶더니만 밀리면서 61선을 지금 크게 이탈하지 않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연출되면서 튀어서 올라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당시는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61선까지 훼손을 해줬었지만 빠르게 다시 한번 진정이 되면서 꺾어서 올라왔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61선에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장이 밀리면서 빠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기업이 안 좋기 때문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이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왜 그렇겠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구간에서 가스터빈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자, 특히나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실적이 이제 뒷받침되면서 주가가 산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이 61선을 하회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갔다가 저항을 맞고 나서 요렇게 빠지는 주가의 흐름이 지금 연출된 구간이 전혀 아니다 보니까 추세 자체가 문제가 없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61선을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 실적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61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 61선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20일이다 보니까 3개월 선이라고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왜 도대체 한 달이 20일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설마 없으시겠죠? 여러분들 바로 왜 그렇겠습니까? 한 달이
20일인 이유는 우리가 주말이랑 공휴일을 뺐을 때는 대략적으로 거래 일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한 달이 바로 20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20일 곱하기 3을 했을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60이라는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이 초록색 선이라고 보여지는 바로 60일 선이 실적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전에도 기사에서 나왔다시피 내러티브가 숫자로 바뀌는 구간에 진입한 두산 에너빌리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대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숫자로 바뀌면서 찍히면서 올라왔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원전 종목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원전을 미국과의 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주가가 이런 구간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하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스터빈 관련한 내용의 매출까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낙폭이 연출된다고 하면 61선에서의 추가적인 지지를 기대해 줄 수 있으면서 이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 오히려 노려갈 수가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바로 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이 방패물 관리 학회에서 팀코리아 K원전 기술력 소개라고 하면서 한수원 원자력 환경공단 등 WM 심포지아 참석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용 후 핵연료 원전 해체 기술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오후 4시 26분에 쏟아져 나왔었던 내용의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지금 원전 해체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전 해체 늘자 폐기물 대응 강화라고 이야기하면서 5,577억 원 투입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기사도 마찬가지로 오늘 오후 12시에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 원전 해체 관련해서 내용의 이슈가 터지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좋은 내용의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해체 분야의 선두주자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 원전 해체 시장도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먼 미래라고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기대감을 땡겨서 쓰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지금 원전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거기다 더불어서 어떤 내용의 이슈까지 있는 거냐면은 우의장 오스트리아 체코 방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원전 방산 등 협력 확대 논의를 했었던 상황이 바로 오늘 오전 10시 29분에 쏟아져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이제는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앞서 짚어드렸던 것처럼 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념전쟁의 도구화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만큼 원전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세일즈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세일즈를 잘 해오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성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정부 성과로 해서 세일즈로 홍보할 수 있는 이 원전이 부각될 수가 있는 상황에서 오스트리아 체코 방문에 대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졌던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상황에서, 자, 여기다 더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단독이라고 하면서 오늘 오전 11시 41분에 쏟아져 나왔었던 내용의 기사가 공백 해소 중국 원전 프로젝트 참여 자격 획득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기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중국 핵안전 설비 수출 자격 연장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기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국 원전 설비 수출 허가를 새로이 획득했다라고 하면서 설비 공급 자격을 얻어냄으로써 중국 내에서도 안정적인 거래 기반을 이어가는 한편 수주 기회를 확보, 두산 에너빌리티의 해외 원전사 확장 전략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내용의 이슈가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왜 주가가 그렇게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할까요? 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려보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짚어봐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최근의 구간에서는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바로 이 우리기술이라고 하는 종목이 주가의 상승률로만 따졌을 때는 대장의 흐름을 좀 보여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다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최근에 상승 흐름을 무섭게 연출해줬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하락이 너무나도 컸었기 때문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자,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석 영상을 어떻게 찍
찍었었냐면은 일단 종가상 5일선을 훼손하는 구간이 연출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가 나온 이후로 다시 한번 쭉 밀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했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라운드 피겨 자리인 2만원을 훼손했다가 다시 한번 다져놓고 올라가는 케이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다라고 분석을 좀 해봐드렸는데, 아니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도 내려간다는 뜻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우리가 이 우리기술과 대우건설과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다른 주가의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정말로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연출해 주었었던,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주가의 상승 흐름을 연출해 주긴 줬었는데, 사실 우리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대우건설에 비해서 주가의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이 됐었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자, 우리가 이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그러면서 부대장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먼저 튀어서 올라가면서 윗단에서 박스를 치는 구간을 연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튀어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이 3등부터 시작해서 다른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올 수 있는 게 일반적인 테마주의 매매법이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장의 하락에 대한 이슈를 견뎌내 준 다음에 기회의 구간을 잡아간 다음에 우리가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요, 이제 다음번으로 지켜볼 수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찍었었던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 있었던 이 14만 6천원대의 가격대를 트라이 해줄 수 있는 구간으로 치달을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기업 자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낙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빠르게 다시 한번 이 말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이번에 이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졌을 때 결과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에너지 안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통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바로 이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무섭게 연출이 됐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에너빌리티 에너지 회사다 보니까 다시 한번 흐름을 다져주면서 튀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일단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 3수째 도전하면서 지금 이 대미투자 특별법이 통과가 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면서 이 원전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협력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던 두산에너빌리티, 정작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으면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이슈만 주구장창 쏟아져 나왔었기 때문에 실망감이 표출이 됐었다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61선에서의 지지를 연출을 해줘놓고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왔었던 이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실시간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가야 되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실제로 앞전에 이런 구간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구독자님들께 매도 타점 가져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요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두산에너빌리티를 검색을 해봤을 때는요, 10월 29일날 두산에너빌리티를 94,000원 부근에서 매도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자, 10월 29일이라고 하면 바로 이날 이 캔들이 10월 29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의 구간에선 언제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은 바로 이렇게 3월 4일날 두산에너빌리티를 82,800원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3월 4일이라고 하면 바로 이날 이 캔들에서 이 아래 꼬리의 구간에서 82,800원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을 드렸었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매수 타점의 기회를 준다라고 했을 땐 추가적인 매수 타점 잡아가면서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는 구간에서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한번 대응 안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두산에너빌리티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두산에너빌리티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은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 바로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종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온 거냐면요, 최근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소외 2차전지 바이오주 불기둥이라고 하면서 이 코스닥을 1000에서 300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정부 정책이 시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바이오와 2차전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2차전지도 많이 튀어서 올라왔고 바이오도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쪽이랑 엮이는 종목들이 잘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나노엔텍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세포 대량 분석 자동화 로봇 러브콜 이어져라는 내용의 기사가 하나 떠주면서 바로 시원시원하게 2연속 상한가를 간 이후로 세 번째 날도 어떻게 상승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22% 정도 추가적인 폭등 흐름이 이렇게 나왔었던 상황이죠. 자, 원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이 고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고영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적 신고가였던 이 구간을 저가 대비해서 5배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면서 돌파를 해줘놓고 위에서 지금 눌러봐주고 있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아, 그렇기 때문에 고영을 매수하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 고영의 딱 어떤 구간? 바로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을 제가 한 종목 발견을 해서 그 종목을 매집주로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지금 고영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바이오를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로봇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이 시장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지금 기사 타이틀에서도 보시다시피 의료로봇 10년 후에 5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하는 내용의 기사 타이틀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3년 뒤면은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외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므로 의대에 가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3년 뒤엔 인간을 뛰어넘고 5년 만에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었던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수술 로봇 시장의 규모 및 전망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 같은 경우엔 또 어떻습니까?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대 정원을 확충하겠다라는 정부 입장이 있었고, 그에 반면에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의사의 벌이가 줄어들 것을 염려했었던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후로 정부 측에서 내세웠던 설명은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정부 측 입장이 있었고, 젊은 의사는 줄고 있고 의료 발전을 이끌었던 의사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의대 증원을 확충하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 서지컬이라고 하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월봉상 꾸준하게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려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월봉 차트를 마찬가지로 가져왔는데,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신고가를 장대 양봉으로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큐렉소라는 종목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역사적 신고가였던 25,750원을 넘어가진 못한 모습이지만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세를 무섭게 이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은 여러분들께 지금 이 큐렉소라든지 고영처럼 이미 다 오른 종목을 매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지만 아직까지 대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구간까지만 노려간다라고 했을 때도 300%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고영이라든지 큐렉소처럼 역사적 신고가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8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 패턴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예시 종목으로 제가 휴림로봇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 이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가는 차트 흐름이 연출되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이 바로 이 휴림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넘어가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매집으로 작용했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바로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매물 소화가 한 차례 있었고 다시 한번 슬금슬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차트를 살그머니 들어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이 있었고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려주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대를 해서 제가 일봉 차트로 좀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생긴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거래대금이 터지는 모습 그러면서 고점에서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구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세력의 이탈 흔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올려치면서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에서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이 있었던 종목 인데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철저한 매집을 거쳐줬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구간에서 살금살금 다시 한번 머리통을 들어 올려주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를 옆으로 돌려주는 모습 바닥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좀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수술용 로봇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고 고해상도 3D 영상, 직관적 제어, 다자유도 기구 등을 갖춰서 다양한 수술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면서 중남미 등 해외 수출 및 글로벌 진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미국 FDA 인허가 신청 상태고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재료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이 한번 매집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은 이번 종목 같이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그냥 공개를 해드리다 보면은 수급이 꼬이게 되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미털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아무래도 전쟁이 장기화가 될 수 있다는 그 우려와 이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 자 그러면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잡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대형주 위주로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연출이 됐었던 이유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전쟁 기간 동안에 오히려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같은 것에 이 가격이 올라갔었다라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튀어서 올라왔던 구간이 명백하게도 연출이 됐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삼성전자가 이 위에 구간에서 박스를 쳐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가운데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즉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윗구간에서 박스를 쳐줄 수 있다라고 하면 두산에너빌리티도 다시 한번 언제든지 흐름을 다져가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지금 이 시장 상황이 밀리면서 빠지는 것이지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기업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빠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앞전에도 보여줬다시피 이렇게 꺾어서 올라왔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빠르게 수복해 주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낙폭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구간을 바로 어딥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이 61선을 이탈해놓고 다시 한번 올리는 패턴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으면서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입장에선 다시 한번 거기까지 돌아서 올라오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갔던 두산에너빌리티다 보니까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드릴 건데 5644-656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